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향한 곳은 당진 삽교천 방조제였습니다. 그리고 KBS 당진 송신소 완공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동행했습니다. 김재규 부장은 안 갔나요? KBS 당진 송신소라는 곳이요. 대북 방송을 하는 곳입니다. 중앙정보부의 담당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차지철이 전화로 김재규에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정보부장까지 서울을 비우면 어쩌란 말입니까? 김 부장은 참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중앙정보부장에게 중앙정보부 관할 행사에 오지 말라고 경호실장이 명령을 했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감정 서로 안 좋은 상태잖아요. 야, 이런 전화 받으면 김재규는 이날 오후 4시경 대행사를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시다. 이중 약속을 잡은 거네요. 만일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군대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부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이 시점에는 김재규 부장의 살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김재규 부장은 정승화 총장을 부른 직후 자신의 집무실 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탄환을 장전하죠. 그리고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책상에 숨겨놓습니다. 그럼 정말 이 12.6은 김재규와 차지철 이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촉발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당시 행사에 참석한 김계원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좀 가벼운 주제로 자꾸 화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해도 자꾸 이야기가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이야기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유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야권을 결집시키려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치를 감행한 이 정부는 필요로 모으지 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무탄하게 쓰러질 것이다. 하는 것을 명언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그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하는데요. 그걸 배후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차지철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차지철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재규 부장은 그걸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차지철 실장이 우겨가지고 그걸 제명을 하게 되는데 차지철이 각하를 위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던 거네요. 김재규 부장은 차지철과는 달리 다소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딱딱 입건하라며 김재규 부장을 질책했거든요. 차지철은 그 옆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시민당이 까물고 나오면 전차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더욱 비교됐겠죠. 김재규 부장 입장에서는 진짜 밉상이다 밉상 이럴 것 같아요. 이때 김재규는 속으로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이 대통령 곁에서 날뛰고 있으니
더욱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왜냐? 김재규는 이런 방식의 야당 탄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거든요. 나는 이와 같은 중대한 국면에 처하여 부산 직할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무서워요. 이게 참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 사태가 있었고 그 여파로 11.6 사건 얼마 전에 부산과 마산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흔히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부산대학교에서 일어난 작은 시위였는데 이것이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격렬한 가두 시위로 발전을 합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데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고를 드릴 때만은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예방만 희생한다고까지 뭐 문제될 거 있느냐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시위대를 강압적으로 진압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물론 이것은 김재규 부장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로 인해서 김재규와 박정희 대통령 또 김재규와 차지철의 사이의 균열은 더욱 커졌다는 거죠. 며칠 뒤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는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처분이 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다. 김재규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다. 알맞은 때를 기다리던 중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가 한자리에 모인 10월 26일을 D-Day로 잡게 된 거죠. 김재규 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놓은 상태였잖아요. 정말로 군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건 직후에 김재규 부장은 피 묻은 셔츠 차림으로 신발도 안 신고 안과 다른 건물에 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게 갑니다. 큰일 났다. 차 타고 가면 이야기하자 라며 전용차로 함께 출발하는데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가던 중에 정승화 참모총장이 육군본부로 가자고 말하니까 차를 돌립니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이니까 남산으로 갔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운명의 유턴이라고도 부릅니다. 김재규는 결국 육본으로 가서 대통령의 유고다, 빨리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곳에 모인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김재규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연회에 참석했던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정승화에 의해 김재규는 체포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사실 벌인 것 치고는 굉장히 허무하게 그냥 잡혀버린 것 같아요. 만약 이때 김재규가 운명의 유턴을 하지 않고 육군본부가 아닌 남산으로 향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 직후에 대부분의 고위층은 우선 차지철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간 기고만장 까불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즉 김재규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무마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왜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까요? 군을 장악하기는커녕 정신이 없어서 부하들에게 사건의 수습조차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거든요. 오죽하면
부하들이 연애에 참석했던 여성들에게 돈 20만 원을 쥐어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격자들인데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부터 사람들은 이러한 김재규의 행동을 두고 계획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 허술하고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살인을 계획한 건 맞는데 정권까지 잡으려고 했다기에는 좀 허술하고 미진하네요. 그렇네요. 사건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보안사에서 개입해서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고문이요? 당시 재판 과정은 어땠어요? 당시 검찰 측은 외삼촌께서 이 범행 이후에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외삼촌은 결코 아니다. 대통령 각하의 무덤 위에 올라설 정도로 자신의 도덕관이 타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그다음에 이 유신헌법을 놓고 볼 때 유신헌법은 제안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만하십시오. 예, 유신헌법이라고 그만하십시오. 법정을 충고하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기를 제시하는데 법정에 도전하는 겁니까? 이 사건의 동기를 내가 말씀하는데 이거를 제안하면 이 사건이 진짜 진실이 어떻게 됩니까? 공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신헌법, 민주주의 이런 말만 나오면 검찰이 그만하십시오 제안을 하네요?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의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 재판 끝에 전두환의 합수부와 군 검찰은 김재규에게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왜 하필 내란 목적 살인죄라고 했을까요? 12.6 사건으로요, 한순간에 대통령과 경호실장이 죽고 또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는 붙잡혀 갔습니다. 유신 권력의 핵심, 소위 탑3가 사라진 상황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서 실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타켓은 사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에 있던 육군참모총장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군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또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두환은 수사에서 이미 혐의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결국에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공모 혐의로 체포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이미 내란이라는 답을 정해놓았던 거예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를 참전한 죄와 국헌을 문란케 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수십 명의 공범자가 뜻을 모아서 폭력을 동원했다는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11.6 사건은 김재규가 부하 5명에게 사건 직전에 얘기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당시 변호인들도 내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있는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했던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김재규에 대한 재판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던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군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1980년 5월 17일 날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장악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김재규를 내란죄로 단죄한 거잖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김재규는 약 2주 만에 이번 김재규는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수괴 미수죄로 사형에 처한 대법원 최종 선고 4일 뒤에 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밝혀진 게 정확하게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4일 만에 이게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980년 5월 20일 날 나오고요. 형 집행은 나흘 뒤인 5월 24일에 이루어집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5월이네요, 5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시 뭐 각계각층에서 심지어 뭐 해외 동포까지도요, 김재규를 구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김재규를 빨리 사형시키지 않으면 민주화의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김재규와 부하 5명의 사형을 전격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어머니를 비롯한 또 저희 외할머니하고요. 5월 23일 마지막으로 이제 면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사형을 당하시게 됐는데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요. 다들 울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 씨를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5년이 지났는데 외삼촌인 김재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어요. 당시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점이 밝혀지고 적어도 당시 전두환의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만은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실이 밝혀지길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참 알고 싶긴 합니다.